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눔을 하게 된 강진원입니다. 오늘 시작 관련해서 나눔을 준비했는데요. 네, 혹시 새롭게 갑자기 뭐를 시작해라 이렇게 막 나에게 주어지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막막하지 않으신가 싶은데요. 네, 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천원 청년교회를 두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고민을 보니까요. 또 가오의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노래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가사를 보면은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네, 가오는 설렌가 봐요. 새로운 시작이. 네, 이 노래 가사처럼 설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왠지 시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두려움이란 단어가 같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롯데월드 하면은 그 자이로 드롭이라고 아시나요? 네, 3, 2, 1 하고 출발하면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70m의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생각만 해도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간접 체험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천원 청년교회에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자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또 휴게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에 와서 서로 대화나 또 혹은 보드게임을 통해서 관계성을 맺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게 보여서 네,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참 요즘 기쁨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처음으로 노래방에 갔던 게 17살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막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무섭다 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노래를 불러도 괜찮나? 네, 남들이 막 비웃으면 어떡하지? 삑사리가 나거나 음이 틀리면 어떡하지?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불러도 괜찮은 걸까? 네,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가 불러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진짜 잘한다. 나도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도망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또 생생하게 또 기억에 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럼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요.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을 눈앞에서 맞닥뜨리면은 야, 저건 괜찮은 거 맞냐? 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또 시작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네, 바로 잘하고자 하는 완벽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처음에 하면은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잘하고 싶고 또 완벽하고 싶으니까 서툴고 또 두려워하는, 어려워하는 나와 마주하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또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노래를 그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노래방 의자에 앉아있던 마치 저처럼 말인데요. 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두렵다는 것은 곧 잘하고 싶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싶고 욕심이 있으니까 두려운 것 같은데요. 잘하고 싶지 않으면은 무섭지도 않고 또 못하든 또 대충 하든 별 상관이 없으니까 뭔가를 시작하기 두렵다는 건 뭔가 과학적으로도 당연한 본능이고 또 잘하고 싶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뭔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새로운 것도 척척 시도하는데 나는 왜 두려움을 느끼고 망설임이 느껴지는 거지? 또 왜 내가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지? 막 나는 한심한 사람인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날에도 늦게 새벽 1시 혹은 2, 3시까지 깨어있는데 말이죠. 물론 제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를 본다던가 하면은 어느덧 시계를 보면 3시?
정도 돼가지고 3시가 되면 오늘도 3시간밖에 못 자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요. 진짜 막 피곤한데요. 그래서 5분만 더 자고 싶고, 또 요즘은 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불 밖으로도 나오고 싶지도 않고, 막 온몸이 막 무거운 것 같고, 네. 그러면 또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가 과연 오늘 하루 이 몸 상태로 이 피로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지쳐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막 이러다가 나 죽는 건 아닐까? 야, 무서워. 막 이러면서 자리에서 막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루고 있는데요. 알람을 5분 뒤에 또 울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 5분 뒤에 울리게 해놓고, 또 10분만 더 이러면서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용기가 생기겠지, 막 안 피곤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이제 욕실로 갑니다. 욕실로 가서 샤워를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잠이 깨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면 또 이상하게 멀쩡해집니다. 네. 그러면 내가 또 언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두려움이 또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네.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해놓고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그 마법을 또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사소하다고 해서 생각하는 그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건데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작한다가 아니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져 있다라는 정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시작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해요? 시작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또 막상 일어났는데 진짜 피곤해서 하루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이런 의문점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뭘 어떻게. 그날은 좀 쉬고 다음날 다시 일어나면 또 쉬고 그 다음날 쉰 다음에 하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진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날은 좀 쉬엄쉬엄 쉬시면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하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아마 3일 뒤에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을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짐하고 3일 만에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대부분 10명이 있으면 한 8명은 3일 뒤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서 또 이 말을 덧붙입니다. 포기한 다음에 하루 쉬세요. 포기한 다음에는 하루 쉬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또 다짐해서 시작하고 3일 시작하고 또 포기하고 3일 시작하고 힘들어서 또 포기하고 또 3일 시작하고 또 힘들어가지고 하루 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되면요. 그거를 한 100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1년이 지나가 있는 마법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요. 마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년이 365일이니까요. 그 정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갈 것 같은데요.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한심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거를 그 한심한 생각을 100번이나 하면 1년이 지나가 있습니다. 네. 한 1년 뒤에 그 뒤를 돌아보면은 나 생각보다 많이 성장해 있네. 여기까지 내가 왔다고? 또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해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마음처럼 안 되면 혹시나 이런 걱정이 있으면은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네,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데요. 마치 이러한 반복적인 것을 참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네, 여러분 비전 202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2020년까지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겠다고 다짐한 하늘부모님 성회였었는데요. 이날을 위해서 한학자 선생님, 그 참 어머님께서는요 무엇을 시작하셨을까요? 세계를 향해서 뜻을 알리시겠다고 전 세계를 찾아다니셨었는데요. 미국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까지 국가도 대륙도 가리지 않으시고 쌍투메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도 찾아가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시간씩 비행기를 타시고요.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음에도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막 높은 계단을 손잡이에 의지해서 걸어 내려오시기도 하셨고요. 아프리카 땅에 찾아가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라고 기부도 해주셨던 참 어머님이셨는데요. 그렇게 2020년이 왔는데요. 킨텍스나 또 월드센터에서 전 세계 VIP들을 불러놓고 전현직 국가 수상들을 불러놓고 반기문 유엔 총장의 축사와 함께 평화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물품 스텝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물품이 막 무겁고 또 밖에는 춥고 하니까 덜덜 떨면서 그래도 이 행사를 승리로 이루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2020년을 또 맞이하게 되었고 참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다. 그럼 비전 2027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되면 끝난 게 아니었고, 네, 크나큰 결과물이었지만 완전히 해냈다고 볼 수는 있는가? 네, 그렇지는 않았던 건데요. 여전히 세상에는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2027년까지 그곳을 향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협이 찾아왔지만요. 희망 전진대회를 수차례 펼치셨고 한반도 평화 서밋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큰 대회를 펼치시는 시도는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MBC넷에서도 이 내내 생중계를 했었고요. 그걸 시작하신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이 한국에 찾아와서요. 한학자 촌장님과 함께 한반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했었고 또 유럽의 집행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이뤄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끝이 날 것처럼 달리신 후에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여전히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네, 그것을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2회 한반도 서밋을 준비하자, 2023년까지 또 달려나가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참부모님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뭔가 두렵진 않으신 건가요? 무섭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당시에도 승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던 제자가 한 분 있었는데요. 그 제자께서 결과가 마음처럼 나오지 않자 참 어머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힘들고 두려운 건 참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밥 든든히 먹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한반도 서밋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또 고백도 하셨는데요. 수많은 VIP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설득을 하는 그 과정, 네, 그 무엇 하나 쉽게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직전까지도 또 대회를 포기해야 하나 혹은 대회를 연기해야 하나 이를 고민하면서 끝없이 고통 속에서 고민을 하셨던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승리로 이루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셨던 어머님이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힘들면 밥도 든든히 먹고 하루 쉬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하지 않아도 두렵고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조차도 말이죠. 완벽하지 않을 거 알고 두렵고 막막한 거 알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보는 것 같았는데요. 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일까요? 네, 저는 일단 그냥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Don't think, just do it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번역하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셨던 탑건 매버릭 영화에서 주인공 매버릭이 했던 명대사인데요. 머뭇거리지 말라. 분명 정답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민 MC 유재석 혹시 아시나요? 네. 누군가가 유재석한테 혹시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유재석님은 대답도 참 묘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목표가 없어요. 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제 성격상 안 맞습니다. 근데 만약 저에게 책임이 주어지면 그걸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네. 어쩌면 그냥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시작들이 쌓여서 뭔가 탑건의 영화에서처럼 뭔가 승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던가 혹은 유재석과 같은 국민 MC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또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완벽한 계획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떠오르는 무엇인가를 한번 카톡에 적어보거나 혹은 혼자 메모장에 적어보거나 하는 건 어떤지 싶은데요. 작심삼일이어도 되니까 늘상 기억하고 있어보자라는 의미로 네,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야 그거 진짜 할 수 있겠어? 막 할 수 있어? 주변에서 막 두렵지 않아? 실패하면 어떡해? 막 이런 말을 해도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한번 이런 말을 던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냥 하는 거지 뭐라고 네, 던져주면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시작을 이뤄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저도 또 다음 주를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나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